자, 이제 미분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때냐, 우리가 항상 이제 머리 아파하는 게 이제 미적분이지만은 이 미분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고 미분을 시작하면요, 굉장히 미분을 잘 이해하고 척분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미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미분 연산자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미분 연산자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미분 연산자는 dx분의 d, 이게 미분 연산자입니다. dx 자승분의 d, 이게 미분 연산자고, dx분의 d는 미분 연산은 미분 함수예요. 이것이 미분 연산자입니다. dx분의 d 혹은 dx 자승분의 d 자승 y, 이것이 미분 연산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y라는 함수를 미분 연산자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분 함수입니다. 여긴 미분 연산, 미분 함수에다가 dx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미분 연산자도 연산이 된다는 얘기에 지금 나중에 이걸 가르치실 거예요. 미분 연산이 더하기, 빼기도 되고, 이렇게 이건 곱하기로 되고, 2차 미분에 대한 이 미분 함수, 2차 토함수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미분 기울기 함수, 2차 미분의 변화율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dx분의 d, dx자승분의 d자승, 이것이 어떤 연산자냐, 어떻게 하라는 연산자이냐, 이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sin x, sin 연산자가 어떻게 그 값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원을 돌렸을 때 그때 나오는 사인 그래프에서 값이 되듯이 dx분의 d, d자승분의 d는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 미분함수, 미분량, 이 세 개인데요. 미분이란 무엇이냐? 미분이란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한다 하면은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의 x에다 어떤 값을 주면은 미분값 혹은 미분계수 이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면은 이건 미분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f-x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x분의 d가 미분 연산자예요. 미분이란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 함수란 미분 함수는 함수의 어떤 값, 함수 값이냐, 기울기 값이 순간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순간 변화이래요. 함수 값이냐, 기울기 값이냐. 그래서 dx분의 dfx, dx분의 dy, y-는 이건 함수 값의 순간 변화율이고, 이것을 또 한 번 미분하면은 이라는 그 표현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똑같은 표현 방법이지만 y-를 미분하면 dx분의 d, 이 미분 연산자네요. 한번 dx분의 dy를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는 거죠. 이건 y-를 미분하는 거고, 이렇게도 쓰고, 이건 y-가 dx분의 dy에다 미분 연산자를 또 씌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dx자승분의 d자승 y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건 이제 하나 지금 표현 방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미분 함수라는 건 함수값이든가 이런 경우엔 함수값이 변하는 거고, 이런 거는 기울기 값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분 연산자가 이렇게 쓰여진 이게 쓴 것을 잘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량이란 매우 작은 양, 이거입니다. 매우 작은 양, dx분의, 이것은 이제 dx분의 dy, dfx, dx자승, d자승 y, 이런 것이 이제 미분 양이에요. 분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작은 미소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분에서는 dx는 뭐 한없이 뭐 이거 가지고 다 계산하는 건데, 그럼 이 dx는 무엇인가 말이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dx는 무엇인가, 그죠? dx는 무엇인가. 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선 델타 x라는 걸 많이 쓰죠. 델타 x. 그 다음에 이제 dx라는 말을 쓰는데, 이 델타 x는 x에서 델타 x만큼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떨어진 점의 위치는 x 플러스 델타 x예요. x 플러스 델타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상으로는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쓰죠. 그래서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뺀 거죠. x를 뺀 것이
델타 x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방향이 우측 방향입니다. 이쪽이 수가 큰 거죠. 이쪽이 이 우측으로 갈수록 수가 큰 수입니다. x 플러스 델타 x가 x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x는 양의 값이 되죠. 이건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항상 양의 값이에요. 델타 x라는 건 이렇게 우측으로 갔을 때니까 이게 델타 x예요. 이게 델타 x입니다. 그래서 x에서 우측으로입니다. 좌측이 아니에요. 이 델타 x 할 때는 우측으로 갔을 때 얼마 갔을 때 그 양을 델타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상으로는 이걸 x 플러스 델타 x로 표시하고 이건 x로 표시하고 그래서 이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 이 사이에 양이죠. 뭐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이 사이를 델타 x라고 하는데 이 델타 x는 0보다 크죠. 이쪽이 크니까. 그런데 이 델타 x를 말이죠. 한없이 0으로 보내보세요. 한없이 0으로 보내면 이것이 그림상으로도 떨어져 있지만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의 붙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이런 좁은 간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x라고 표시하고 이쪽을 x 플러스 dx라고 표시합니다. 이건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0이나 거의 마찬가지. 그런 만큼 떨어진 이거를 델타 x가 그렇게 줄어 가지고 0만큼 떨어지면 이걸 dx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델타 x가 0이 될 때 이 간격이 한참 와가지고서 0이 될 때 그때를 dx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좌표값은 x, 이 우측의 좌표값은 x 플러스 dx, 그래서 x 플러스 dx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 dx가 우측 방향이라서 이 값이 크니까 델 x 플러스 dx 마이너스 x는 dx. 이건 양의 값이에요. 음의 값이 되지 않습니다. 이 dx 이 자체는 양의 값이에요. 델타 x도 양의 값이고 이것이 dx입니다. 이것이 dx예요. 그래서 dx는 매우 작은 양이에요. 수와의 관계, 어떤 점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작은 양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dx는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어가 아니고 어떤 작은 양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냥 우리가 넘버하는 이런 수가 아니다 이거죠. 자꾸 우리는 수라고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데 dx는 매우 적은 양을 나타내는 수이다 이거죠. 이 수는 넘버가 아니에요. 우리가 넘버로 얘기하는 수가 아니고 작은 양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dx의 부여는 여기서 말한 대로 양입니다. 양. dx는 이렇게 매우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작은 양, 간격의 수예요. 간격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dx가 뭔가 하면 이것이 dx입니다. 이렇게요. 델타 x는요. 매우 작은 값이고요. dx는 매우 무한히 작은 값입니다. 델타 x하고 dx하고는 그것 차이에요. 델타 x가 훨씬 큰 수고 dx는 무한히 작은 수인데 델타 x와 dx는 사칙 연산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델타 x 둘 더하면 2델타 x, 델타 x 곱하기 2델타 x는 2델타 x의 자성이 이렇게 됩니다. 2델타 x분의 델타 x는 2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dx 더하기 dx는 2x, dx 곱하기 2dx는 2dx 자승, 또 이렇게 쓰죠. 2dx 자승. 그 다음에 델타 x 플러스 dx는 얼마일까요? 이건 무한히 작기 때문에 무시되고 델타 x 이렇게 사칙 연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dx분의 dy, f-y, 1개 도함수, 1차 미분함수, 1개 도함수, 이거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요. 는 뭐냐면 기울기 함수다 얘기죠. 기울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만을 보여주는 함수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접선의 기울기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dx분의 dy f-x는 x값에 의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x값이 1로 오면 또 이렇게 달라지고 기울기가 다 달라지죠. 1로 가면 달라지고 그래서 x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집니다. 그 함수예요.
x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함수니까 여기서 기울기 달라지고 이 점에서 달라지고 또 이 점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x라는 점에서의 그 기울기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라면은 f3 하면 이때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울기 값이 요건 이제 우리가 기울기 함수하고 그 점에서 기울기 값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dx분의 dy는 x 어느 x점에서의 그 x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어느 x점에서 모든 x점에 대해서 그 기울기를 나타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1차 미분입니다. 1차 미분 첫 번째 이게 미분이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미분이란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분하면 이건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미분 함수는 어느 점에서의 함수값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거죠. 이건 함수값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요. dx분의 dfx 여기 이제 연산자라서 이렇게 빨갛게 썼습니다. 여기 연산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연산자끼리 나중에 계산이 되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색깔을 했습니다. fx를 미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이 y면 dx분의 dy. 그러면 이건 dx분의 먼저 설명한 듯이 x 플러스 dx 값에다가 fx 값을 뺀 거예요. 이 dx가 미분이고 아주 극소 미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자가 dy입니다. 이거 분자가 dy예요. 이걸 풀어 쓴 겁니다. 분자가 dy. 그래서 f-x 이렇게 쓰든가 dx분의 dy, dfx는 y- 이 dx를 어떻게 쓰죠? h라고 표시하고 h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시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f-x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dx는 h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h 값을 dx라고 하는 것입니다. y x 자승의 1차 미분식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거 이제 나중에 미분한 걸 다 미분함수 구하는 걸 배우실 거예요. 2x로 되는데 0.5에서의 미분값은 여기다가 이제 0.5를 대입하는 거예요. 0.5를 대입하면요. 이 값이 1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요. 저번 페이지에서도 계산했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정확한 값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해보겠어요. 미분을 한다는 건 dx분의 dy의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dx분의 dy 함수.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dx분의 dy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수 y x자승에서 이거의 1차 미분이라고 그러죠. dx분의 dy. 이 1차 미분이 실제적으로 수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를 한 가지 예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dx분의 dy인데 우리 이제 dx는 이제 무한히 작은 수지만 우리가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고요. 일단 델타 x라는 수를 적용 델타 x가 만분의 1일 때 0.0001일 때 그때에 이제 우리가 그 점이 0.5, 0.000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델타 x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델타 y를 계산해야 되겠죠. 델타 y. 이 델타 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0.5 플러스 0.0001의 y좌표에서 여기 y좌표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x가 0.0001이면 델타 y는 이 y좌표가 0.5 플러스 0.0001이죠. 이거의 자승 마이너스 0.5의 자승.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요 델타 y가 계산이 됩니다. 요 델타 y가 얼마냐면 실제로 계산하면 0.0001 000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이게 미분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면 이거는 1.000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10,000분의 1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근데 이 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거의 여기에 붙다시피 해서 거의 뭐 0만큼 떨어졌다. 이 간격이 dx라고 하면요. dx로 하면 이 델타 x가 dx가 되면은 x 이퀄 0.5에서 dx분의 dy는 정확하게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분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dx분의 dy, ex 이렇게 미분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서 x자승이 어떻게 미분하면 dx분의 dy의 미분 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분에서 더 나가서 배우실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y로 x자승의 미분 함수는 dx분의 dy, e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0.5를 대입해 보죠. 0.5를 대입하면은 1.0. 그래서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순간 y 값의 순간 변화율은요. 순간 변화율은 dx분의 dy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dx분의 dy가 1대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뭐 45도가 되겠죠. 이것이 이 dx분의 dy를 한번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dx분의 dy, dy의 dx에 대한 b가 1이다. 이건 분수의 의미에서 설명드렸죠. dy의 dx에 대한 비율이 1이다. 이것은 1대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0.5에서의 그때 값이 나오죠. 요거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그러죠. 이건 계수죠. 계수 어떤 값이죠. 계수라는 건 어떤 뭐 항의 x 함수의 앞에 나타나는 계수. 그래서 x 이퀄 0.5에서의 그 미분 계수는 1.0. 이거는 미분 함수. 결국 dx분의 dy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해가지고 이것이 미분으로 갔을 때 dx분의 dy 됐을 때는 1.0이 된다. 이건 정확한 1.0이에요. 정확한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분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이때 x 이퀄 0.5에서의 dx분의 d 값은 dx분의 dy 값은 여기다 0.5를 대입하면 1.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dx분의 dy입니다. 이걸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도 벌써 10,000분의 1만 가도 뭐 0.0001이 됐으니까 이거 뭐 100만 분의 1이 되면 또 뭐 0.000001이 되고 뭐 한없이 끝에 가서 뭐 1이 나올지 끝까지 가니까 정확한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dx분의 dy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함수를 미분 함수 이거로 만드는 것은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이제 배워 나갈 것입니다. (2차) 미분, 이게 미분, 이게 도함수 뭐 그러죠. 미분이란 뭐죠? 미분이라 하면 이건 벌써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미분 함수는 기울기 함수죠.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기울기만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직선의 식이 아니에요. 기울기만 나타내는 식입니다. 2차 미분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만 나타나지 그 기울기가 이제 직선인데 그게 기울기만 나타내지 그 위치는 나타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점에서 기울기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차 미분 함수는 어느 점에서 접선 이 기울기의 또 순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기울기의 순간 변화를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점에서 기울기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f' 기울기 자체가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게 2차 미분 dx자승분의 d자승 y예요. 접선이지만 순간적으로 또 이게 회전 돌고 있단 말입니다. 값이 변하고 있어요. f' x값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식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dx가 기준이에요. dx가 기준.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다르죠? 이 기울기가 다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dx좌승분의 d좌승 y입니다. 역시 dx좌승 d좌승 y예요. 요즘하고 기울기가 다르죠? 이 기울기를 재는 겁니다. 함수값이 아니에요. 함수값은 이거분의 이거지만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기하고 이 기울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dx분의 이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또 여기서의 기울기, 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거면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지. 이건 내용은 없습니다. 이 표현하는 방법이 식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거는 dx분의 이 공통 분모니까 이렇게 되죠. 요것을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 ddy예요. 요거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dy2에서 dy1을 뺀 것을 dy의 또 차이라고 그래요. 이게 dy 값의 차이죠. 이거 똑같이 dy 값인데 그 값의 차이를 또 d라고 하고 d좌승 y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dy의 또 작은 차이다 이겁니다. dy의 또 변화량 작은 차이. 그래서 dy2 dy1 dy2 dy니 ddy예요. 그렇죠? 요건 이제 dx로 나누는데 이건 연산합니다. 이제부터 이건 분모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건 그대로 빠지고 dx분의 dy는 이거 연산이에요. 곱하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써도 되죠. 플러스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dx좌승분의 d좌승 y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곱하기예요. dx좌승. 이거는 곱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양에 또 작은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표시하는 방법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도 이게 그 식이구나. 이 식은 이 식이고 이 식은 이 식이고 그 식은 이거고 이 식은 이거고 이 의미만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실 줄 알면 돼요. 근데 식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dy2 기울기죠. 이거 기울기. 이쪽에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 그 차이는 dx라는 좁은 구간에서 나중에 기울기, 앞선 기울기 그 차이입니다. 요 식만 이해하시면 이건 이렇게 써나가니까 다 나중에 식이 어떻게 쓰여지더라도 그게 그 식이구나 왜 이렇게 써지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값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곡선이 되고 이렇게 선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곡선이 되는 거예요. 곡선. 이게 미분 dx분의 d좌승은 함수가 곡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dx좌승분의 dy 2차 미분의 의미예요. 2차 미분이 값이 있다면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0이라면 곡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똑같으니까 dx분의 dy가 항상 똑같으니까 직선이 되지만 이게 값이 있다는 얘기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곡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두 개를 관계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dx분의 dfx, dx분의 dy, f 다식은 다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고요. 이게 미분함수예요. 1차 1개 미분함수. dx좌승분의 d좌승 fx 이것이 세 개가 똑같은 2개 도함 2차 미분함수인데 그냥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표현이 다르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1차 미분함수는 함수값의 순간 변화예요. 그래서 기울기만 나타내는 함수예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 한 이 기울기만 나타내는 거지 그 이상은 위치나 이런 건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울기의 또 순간 변화를 그렇죠. 기울기가 이렇게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 기울기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곡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미분에 의한 미분 함수가 구해진다. 미분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는 미분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미분 함수에서 어떤 x값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죠. dx분의 d에서 x에다 a를 이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어떤 상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미분 계수라고 하죠. 어느 점 a에서의 미분 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수란 우리가 어떤 그 수죠. 어떤 미지수 앞에 붙는 수, 상수 하고 다르지만 계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함수에서 x 이퀄 a에서 나오는 값, 그 값이 이제 기울기 값이고 이것은 2차 미분 함수에서 x에다 a를 대입하면
그 기울기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차이예요. 이제는요, 미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고등수학과에서는 이 미분량이라는 것을 좀 특별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하면 이 기울기만 계산하죠. 이 기울기를 삼각형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래요. 1 갔을 때 얼마 가느냐,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1 갔을 때 얼마 가느냐, 이게 기울기 1차 미분 기울기 함수의 dx분의 dy, 이 값은 여기가 1을 갔을 때 얼마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가 3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는 x가 1만큼 갔을 때 y 값이 3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그림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0.5가 나왔다면, 그 점에서 0.5가 나왔다면 x가 1 갔을 때 y가 0.5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림이 기울기를 표시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울기만 표시했는데, 그럼 여기가 dx가 얼마일 때 얼마 올라가느냐, 이걸 이제 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dx. dy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서 dy는 여기에다 당연히 dx를 곱해야죠. dx분의 dfx의 기울기 함수에다가 dx를 곱하면 이것이 dy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dx만큼 갔을 때 얼마 오느냐. 그때는 이제 이건 1만큼 갔을 때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d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갔을 때 얼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1 갈 때가 이제 기울기고, 여기다 0.5 갔을 때는, 내가 0.5 갔을 때는 얼마 가느냐. 그건 이거로 계산해야죠. 이거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x가 0.5 갔을 때는 얼마냐. 기울기는 x가 1 갔을 때 올라가는 양이 기울기예요. x가 1 갔을 때 y값의 변하고, 여기 이 식을 쓰면 내가 0.5가 되든 0.1, 이게 0.1이면 y가 얼마 올라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dy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식인데 이것이 미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입니다. 이 식이 미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니까 이 식을 항상 미분할 때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의 활용이나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는가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상당히 이 식이 미분에서 강력하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미분 연산자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분 연산자 이 dx분의 d, 또 dx, dy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 계산이 되는, 자기네들끼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미분 연산자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은, 내가 미분한다는 게 다 이런 미분 연산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바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건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또 사칙 연산을 시켜가면 그것이 미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분 공식만 쓰면 그럼 미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미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dx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미분 연산자를 사칙 연산에서 미분 연산자끼리 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분 연산자끼리 서로 계산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dx분의 dy, 이건 아주 매우 작은 적은 수예요. 그래서 이건 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할 수 있어요. 델타 x 플러스 델타 x는 2 델타 x인데, 이 델타 x는 조그만 상수가 무한히 작아진 거기 때문에 dx 더하기 dx는 2dx예요. dx 마이너스 dx는 0이죠. dx 곱하기 dx는 dx 자승입니다. 자승이에요. 곱하기, 이건 dx 자승이라 쓰는 게 곱한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dx 자승이라는 건요, dx 곱하기 dx, 분명히 이건 곱한 것을 이 자승이에요. 이건 수학적인 자승입니다. 이건 무슨 부호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dx 곱하기 dx,
dx 자승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dx분의 dx는 1이에요. 그 다음 dx분의 3dx는 3입니다. 그 다음 dx분의 dx 곱하기 dx 하면 이건 약분되고 dy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dx분의 dy 1차 미분 함수, 1차 도함수를 또 한 번 미분했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은 dx 곱하기 dx분의 dy. 여기서 요거는 작은 양의 매우 적은 양의 또 조그만 차이의 차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 d자승은 어떤 곱하기의 의미는 없어요. 적은 양의 또 그 작은 차이, 적은 양의 또 적은 매우 작은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d자승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어떤 곱하기의 의미는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dx자승은 분해하면 dx 곱하기 dx가 되는 거고 d자승 y는 분해하면 d 괄호하고 d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산하는 연산자의 연산 공식이나 마찬가지죠. 이건 dx 자승이라는 건 dx 곱하기 dx 실제로 곱하는 겁니다. 자승이에요. d자승 y는 d dy 매우 작은 양의 매우 작은 변화 차이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d자승은 곱하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dx분의 dz는 dy분의 dz 곱하기 dx분의 dy 이렇게 약분해서 또 이렇게 돼요. 연산자는 이렇게 계산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연산자를 잘 활용하면요 미분을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아시면요. 뭐 여기서 더 쓸 것도 없어요. dx분의 d 뭐 u 해놓고서 뭐 세 개 여기다 dx분의 dy 하고 나서 또 여기다 dt분의 dx 하면 또 이게 또 되는 거예요. 여기다 또 dt분의 dx 붙이면 이 값은 뭐 dt분의 dz 이렇게 dt분의 dz는 이렇게 돼서 dy분의 dz, dx분의 dy, dt분의 dy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ddy는 매우 작은 미분량 dy죠. 미분량의 또 차이죠. 매우 작은 미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ddy는.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개의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요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d자승으로 썼지만 이건 뭐 dx 곱하기 dx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요건 한 개의 양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ddy는 매우 작은 미분량의 또 차이. 그러니까 매우 작은 미분량이겠죠. 그것은 매우 작은 미분량의 차이니까 매우 작은 미분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경우에 이렇게 d자를 쓰는데 이거는 어떤 곱하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양이 분리되는 양이 아니에요. 한 개의 양입니다. 이거는 요건 두 개의 작은 양을 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분연산자는 사칙연산이 된다는 걸 아시고 필요할 때는 사칙연산을 써셔가지고 이 미분식의 계산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건 자세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dx 곱하기 dy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좌표상에서 x값하고 y값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 처음에 이제 수의 세계에서 설명드렸지만 x값하고 y값은 이건 서로 더해지지 않죠. x값하고 y값은 더해지지 않지만 곱해질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x 곱하기 y는 면적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야? dx dy라는 거요. 곱하면 dx dy예요. 이렇게 쓰죠. 이건 뭐냐면은 xy 평면에서 매우 작은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dx dy, dx죠? 이게 y축 방향이니까 dx dy 곱하면은 이거는 xy 평면에서 매우 작은 면적이에요. 그럼 dx dy dz는 뭘까요? 그럼 x 방향으로 dx, y 방향으로 dy, z 방향으로 dz 이거 부피가 되죠? 육면체의 부피가 돼요. 이거 부피가 됩니다. 그때 dx의 dy가 같으면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매우 작은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방향으로 dx, y 방향으로 ds니까 이건 우리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dx, dx, 매우 작은 d 값은 같은 거니까 d는 x방향으로 dx, y방향으로 dx, dy, z방향으로 dx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요 길이는 다 같고 여기서도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dx, dy는 매우 작은 xy 평면에서 매우 작은 면적인데 이건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dx, dy, dz도 매우 작은 수인데 이긴 서로 같은 작은 수예요. 서로 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건 정육면체 부피가 되는 거고 이건 매우 작은 dx 방향으로의 값과 똑같이 y 방향으로 같은 작은 dx니까 이건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적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적분에서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이거 뭐 dx, dy가 뭔지 모르면 그거 뭐 한번 적분하려고 해도 의미를 모르면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dx 4기인데 여기서는 dx 작은 크기, 작은 길이, 작은 크기니까 요 크기는 서로는 같아요. dx, dy는 서로 같아요. 이게 하나는 x방향이고 하나는 y방향이라는 얘기지. 이 크기는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여기서도 dx는 x방향으로 dx고 이 x방향이라는 얘기지 dy라는 건 또 y방향으로 d고 z방향으로 d 그건 같은 d예요. 같은 d라서 이제 요거는 길이는 서로 같아요. x방향의 길이, y방향의 길이, z방향의 길이 이게 같으니까 이건 정육면체 이런 길이가 무한히 적은 그런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이퀄 fy고 y가 gx 이게 이제 뭐지 이제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가 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x분의 dz dx x는 여기 있어요. g 함수고 이게 이제 gx의 함수 값이 y인데 그 y 값이 이제 어떤 f 함수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합성함수 아닙니까? 그럼 dx분의 dz 구하려면요. 뭐 y함수 z함수니까 써보세요. 이건 dy 이건 y함수 z는 y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dy분의 dz하고 여기서는 이건 y가 x함수니까 dx분의 dy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dx분의 dz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미분한식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식으로 계산한다 하시면 돼요. 이 식. 뭐 어렵게 이게 합성함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도 돼요. 되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y가 z 함수고 z가 y 함수고 y가 x 함수니까 dx분의 dz 구하려면 dy분의 dz 해놓고 일단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하려면 dy분의 dz인데 이게 dy가 없으니까 여긴 dx분의 dy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건 dx분의 dy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미분만 하셔서 각자 미분해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y는 fx고 이거 뭐 어떤 뭐 매개 변수 이런 뜻인데 이걸 또 매개 변수 함수라고도 하죠. x는 t의 매개 변수고 또 y는 x의 함수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dt분의 dy 구하려면 여기서 알고 있는 건 dx분의 dy죠. 그러면 여기서 dt분의 dy가 되려면 dt분의 dx 이 함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dt분의 dx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약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대로 그냥 갖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여기서 미분한 게 이거고 이거 미분식이 이거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연산자 자체를 계산해 가지고 식을 만드시라고요. dx분의 dz 이건 dy분의 dz는 이건 알겠네. 그러면 이게 dx분의 dz가 되면 여기는 y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쪽에 y 있고 밑에가 x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찾아서 구하시면 돼요. 이거네. dx분의 dy 이게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 이 식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미분 끝난 거예요. 여기서도 dt분의 dy 이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dx분의 dy는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와야 돼요? 여긴 dt분의 dx가 와야죠. 약분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긴 이 식이 와야 되고 여기서 dt분의 dx 구하시면 돼요. 이 식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자, 이 미분 연산자의 계산을 먼저 해 놓으세요.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불러다가 미분해 버리면 그 다음에 그 미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합성함수에 또 합성, 뭐 여러 가지 뭐 매개배 함수 이렇게 설명해서 해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이식을 만들어서 이식이 성립하려면 여기 dx분의 dy가 되고 또 여기서 dt분의 dy가 성립하려면 dt분의 dx가 와서 이게 약분이 돼야 되고 해서 이 식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 함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PPT에서는요, 미분이란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미분이란 무엇이냐를 설명드렸고, 이 미분을 하는 데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려면 사인이라는 연산자를 알아야 되듯이 미분하려면 그거에 해당하는 미분 연산자를 알아야 돼요. dx, dy, dx분의 dy, dx자승분의 d자승 y 이런 그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분 연산자는 자기네끼리 사칙 연산이 된다 이거죠. 자기네끼리 미분 연산자를 다시 계산하는 식이 있죠. 이런 식을 가지고 하면은 미분이 상당히 수월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미분은 1차 미분, 2차 미분, 뭐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2차 도함수, 2차 미분함수는 기울기의 순간 변화율을 요거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순간 변화율이 기울기의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는 그 점에서 곡선을 그 함수의 모양은 곡선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미분이라는 건 기울기의 변화율이죠. 기울기의 변화율. 1차 미분은 기울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설명 드리는 것은 미분의 이 기본이 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미분의 기본. 이걸 아시면은 나중에 응용하고 실전 문제 풀이하는데 스스로 그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이 없으면 이런 응용과 실전 문제를 푸는 걸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것마다 다 그걸 들어야 되고 그때 그냥 그걸 다 외워서 해야 되고 실전 문제 풀이도 그냥 요런 땐 요렇게 풀고 저런 땐 저렇게 풀고 다 일일이 외워서 뭐 기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기본을 가지시면 기본이 있으면 스스로 응용하는 방법을 개발해 나갈 수 있고 또 스스로 실전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다 개발해서 알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이 PPT 다시 보시려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키워드로 유튜브 고등수학과에 또 이렇게 단어 치시고 STY 치시면 빠르게 이 PPT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이것은 양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다 하실 수는 없고 이건 이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아마 내년도부터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